요즘 주변을 보면은 내가 마지노선이라 여겼던 것들, 이를테면 굳이 말로 조율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모두가 동의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최소한의 가치들이 수시로 위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이지 우리 삶에 당연한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그에 대처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래서 당연한 세상이 무너졌을 때 대처할 수 있고, 내가 믿는 가치들을 조용히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지혜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8월 8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이제 다시 너 떠나갔던 빈자리였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네. 우리 하나 둘씩 흩어져 세월 속에 흐릿하게 잊혀져간 약속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네. 철없던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왔지. 너의 여왕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길들여진 미지. 남들과 닮아가는 동안
허지영쇼 1부 오늘 첫 곡으로 신해철의 영원히 듣고 왔습니다. 강근양님, 웅디 오늘 딸 최예원의 9살 생일입니다. 지금 방학이라 같이 듣고 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해주세요. 오, 예원님, 예원씨, 예원양 9살이구만. 축하해요. 엄마랑 그렇게 라디오를 같이 듣고 있었던 때가 제가 어렸을 땐 참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또 떠올려 보니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막 이렇게 흥얼거리는 거 뒤에서 보기도 하고. 노성민 님이 입사 2주째 명함이 어제 퇴근 무렵에 나왔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실감도 나고 책임감도 생기더라고요. 엄마한테 제일 먼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처음 명함 나올 때 되게 좋죠. 나중엔 귀찮아서 들고 다니지도 않은데. 전 처음 명함 나올 때 부장님이 그 이제 왜 저거 있잖아요. 그 이거 뭐라 그러지? 아무튼 전담해서 명함들 찍어주는 인쇄소 있잖아요. 회사마다 그 인쇄소에 나보러 직접 찾아오라 그랬었어. 그래서 그 받으면서 야, 되게 기분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명함 축하드리고요. 조현진님, 윤성은님, 김미숙님, 박경혜님, 이정민님, 류진영님, 이순자님, 3735-9868 쓰시는 분, 예,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덥죠? 고생 많으세요. 이런 날 밖에 어지간하면은 안 계시면 좋겠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무료인 고릴라 또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려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하겠습니다. TV에서 우연히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봤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저도 아이 엄마다 보니 마음 같아선 당장 달려가 밥 한 끼라도 해주고 싶은데 당신 대신 유니세프를 보내세요. 75년 경험과 전문성의 유엔기관 유니세프. 믿음이 가네요. 걱정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행복은 더 크게 느껴봐. 걱정 없이 행복한 인생 푸본 현대생명. 걱정 제로 행복 맥스. 푸본 현대생명. 장민호의 해피홈 메들리. 빨래할 때 세제, 유연제 따로따로?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해피홈 하나면 세척, 탈취, 유연향기. 네 박자로 빨래를 한 번에. 세제가 아니다, 올인원이다. 해피홈 파워캡슐 올인원. 당신의 메르세데스 벤츠 동반자 한성자동차. 8월 구매 고객 전환. 평생 엔진오일 교환부터 무상보증 5년까지. 메르세데스 벤츠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한성자동차가 지켜드립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또 이제 서로 입고 온 옷에 대해서 한 번씩 이제 This time. 예 디스를 하면서 마우스 파이팅을 하면서 시작해봤습니다. 네. 절기상 입추 네. 오늘이죠? 말도 안 돼. 가을의 입구인데 어디 입구가 바늘구멍만한가 보네. 입구라서 그런가?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또 입추를 맞이해서 또 요즘 그 사회가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손예희님이 네. 우리 또 이제 한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되게 아니라고. 어렵게 어떻게 또 아니라고. 인민복을 구해서 아니 여러분 예쁜 블라우스란 말이에요. 근데 저보고 오자마자 그거는 인민복이야? 좀 말도 안 돼 진짜. 알겠어요. 복수할 거야. 복수로. 그래요? 자, 입추. 네. 하루 빨리 좀 시원해지길 바랍니다. 네, 제발요.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갈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오늘은 세계 고양이의 날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호정님이 오늘 세계 고양이의 날이래요라고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웅디가 좋아하는 고양이를 위한 날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집에서 이제 냥이 기르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짤방을 대량 살포하셨습니다. 귀여운 사진들. 2002년에 처음 생긴 날입니다. 네, 국제동물복지기금에서요. 고양이의 인식도 개선하고 또 유기묘 입양도 독려하고 오랜 기간 사람과 함께했던 고양이의 탄생도 축하하기 위해서 처음 만든 날이고요. 매년 8월 8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고양이 집사들이 이제 오늘 8월 8일이 되면은 SNS에 해시태그로 World Cat Day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아주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많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축하도 하고 뭐 유기묘 입양을 촉구하는 행사도 이루어지고요. 또 업계에서는 다양한 용품들을 특가로 내놓는 행사들을 또 실시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 저건 좋네. 입양 좋죠. 그렇죠. 예, 집에 데려가서 키웁시다. 네. 반려묘의 역사가 물론 이제 뭐 반려동물 하면은 그 역사는 당연히 개부터 시작하지만 그렇죠. 예, 댕댕이들이 서운할까봐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반려묘의 역사도 사실 짧지 않아요. 굉장히 깁니다. 예. 약 5,000년 전쯤에 아프리카의 북부 리비아산의 야생 고양이가 고대 이집트인에 의해서 길들여졌어요. 이게 처음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묘라고 표기를 하고 수 고양이를 낭묘, 암 고양이를 여묘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낭묘 남이 아니라 낭인할 때 낭. 낭묘 여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2억 마리 넘는 고양이들이 사육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고양이 날이다라고 정한 날도 있기는 합니다. 9월 9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를 보통 우리가 9개의 목숨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구를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고경원 작가가 이게 정한 건데 뭐 공식적인 날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근데 이 집에서 기르는 거랑은 이제 관련이 없는데 이 길냥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들이 많죠.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개체수가 일단 너무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골칫거리였습니다. 많다는 말로 표현이 되나 지금 이게? 그렇죠. 맞아요. 표현이 그 많다란 두 단어에 담기도 벅차요 사실은. 약간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라서 지금. 맞아요. 길고양이들이 와가지고 막 밥과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급식소도 생겼는데요. 이게 2013년도에 강동구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 설치를 한 건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왜 생겼냐면 이런 급식소가 없다 보니까 길고양이들이 막 봉투도 찍고요. 막 쓰레기 주변 막 난장판을 만들고 또 캣맘들이 먹이를 주면서 주민 간의 분쟁도 생기고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만화가 강풀 작가가 이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받아들여서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서 중성화 수술도 이제 모인 고양이 대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개체수 조절에도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기억나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이거 좀 어떻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이게 지금 그 고통받는 사람들은 또 고통을 계속 받고 있고. 맞아요. 어지간하면은 사랑스러운 고양이는 집에 데려가서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행사가 있나요? 고양이 날인데? 뭐 다양한 행사 오프라인에서도 열리지만요.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반려묘 혹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펫푸드 용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쇼핑 플랫폼에서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아서 이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뭐 이 기회에 기왕 쓰는 용품들 또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들을 위한 좀 덜 덥게 하는 그런 용품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거 저렴하게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폭염 탈출엔 찜질방이죠입니다. 이게 외신에서 더위를 이기는 방법으로 너무나도 엉뚱하게 한국식 찜질방을 소개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저 좀 눈을 의심했는데 뭐 이유가 있는 소개이기는 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우리뿐만 아니라 기록적인 폭염을 몸살을 앓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가 더위를 이기는 8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식 사우나, 즉 찜질방을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지. 네. 워싱턴 포스트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상점을 이제 한인타운에 있는 것을 소개를 했는데 한인타운에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뭐 체험판 수준이 아니라 가격도 꽤 비싸요. 뭐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찜질방이요? 네. 근데 요즘 찜질방이 실제로 좀 비싸요. 거의 뭐 3만 원 후반 이 정도 오니까.
간지 오래돼서 모르는구나. 비싸요. 요즘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뭐 한국처럼 온탕이랑 냉탕도 갖춰져 있고 뭐 적외선방도 있고 소금방도 있고 무엇보다도 찜질방 가면 뭐 해야 돼요? 찜질방이요? 먹어야죠. 식혜랑 수정과. 그렇죠. 예. 미역국도 먹고. 미역국? 아유, 찜질방 가면 미역국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 안 가봤구나. 알았어요. 가본 척하기는. 인민복. 어쨌든 뭐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진짜 뭐 예약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실제 예약을 많이 하는군요. 정말 많이 샀는데요. 희한하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말로는 이열치열로 더위를 이겨내자라는 그런 생각에 소개를 한 거다라고 추측이 되더라고요. 목욕탕에서는 이제 옷을 벗지만 찜질방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팁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팁도 거기에 적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찜질방 들어가서 막 옷 벗고 있으면 웃기겠다. 근데 모르면 처음 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목욕탕은 다들 많이 체험을 해보시지만 찜질방 처음일 수 있으니까. 요즘 또 코로나 환자들이 다시 생기고 있어서 연일 뉴스에서 그때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아무래도 좀 이용하기 애매하지 않나요? 찜질방? 맞아요. 예. 실제로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목욕탕 찜질방이 굉장히 많이 망했습니다. 다들 업주분들이 견디지 못하시고 문을 닫은 건데요. 2004년쯤에 9,900여 곳 정도였던 대중 목욕탕 찜질방이 2023년에는 5,900여 곳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예. 난방비도 굉장히 비싸졌고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좀 많이 발길을 끄는 것 같아요. 물론 가시는 분들은 가시지만. 예. 근데 지금 찜질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 바로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진짜 인별그램에서 찜질방 이렇게 외국어 진짜 표기 이거 웃긴다. 소리 나는 대로 인별그램에 해시태그 찜질방으로. 그렇죠. 야. 그렇게 검색하면은 진짜 검색되는 게시글만 해도 10,0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부러 이제 체험을 하러 한국을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거 근데 이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또 언론사에 보도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않겠습니까? 이거 사실이긴 해요. 일단 이열치열 자체가 원래 더위 때문에 우리 몸에 좀 갇혀있는 열을 열로서 더 뿜어내자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땀을 한번 쫙 흘리고 나면 그게 좀 시원하잖아요. 근데 맞아? 근데 전문가들은 이수치열로 이겨내야 된다. 이수치열. 그러니까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시고 샤워를 자주 해서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게 효과적이다. 그게 더 과학적이다. 오히려 더위 먹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이열치열은 그렇죠. 더위 먹을 수도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보였어요. 이제는 하다 찜질방을 이렇게 영어 발음으로 해시태그가 찜질방 생기는구나. 그렇죠. 먹방 뭐 이런 것도. 백아연님께서 찜질방 가면 저는 맥반석 계란이랑 맛있겠다. 식혜를 꼭 먹어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먹으면 그런 맛이 안 나요. 거기서 먹는 맛이 또 특별하죠. 저 진짜 오래됐어요, 간지. 진짜 오래됐어, 진짜. 10년 넘었어요? 10년 훨씬 넘었죠. 진짜? 옛날에 그동안 때를 한 번도 안 민 거예요? 왜 때를 찜질방 가야 밀 수 있다 생각하면 이런 인민복 월드컵 경기장 처음 생겼을 때. 진짜? 거기 이제 개장을 했거든요. 와. 밑에. 그래서 한동안 다녔지. 진짜 오래됐구나. 오필슨 코리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또 퀴즈를 들어가 봐야 할 텐데요. 네. 자, 오늘의 퀴즈 뭘까요? 뒤에서 나와요. 퀴즈. 네, 요즘 이곳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이열치열로 더위를 이겨내자라고 이제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디일까요? 1번 롤러장, 2번 찜질방, 3번 스케이트장. 오늘 쉽구만.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원타임의 핫뜨거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찜질방이었죠. 자, 오늘의 정답자 배상훈님, 김한경님, 9364, 0704, 8186 쓰시는 분들 이렇게 5분 축하드려요. 커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새싹분들이 양봉남님, 민지은님, 백아현님, 김대우님, 이무희님, 최경희님, 9774,
3154, 2742, 7876 쓰시는 분들 이렇게 또 눈에 띄네요. 원래 이제 늘 들으시다가 오늘 게시판 참여 처음 하신 거든 아니면 정말 허지웅 쇼를 오늘 처음 찾아오신 거든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늘 쭉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맛집 탐방 남자들의 수다가 폭발하는 시간 노중 탁재영 2부 이우석 세 분과 함께하는 노탁석의 맛맛. 오늘은 퇴근길 한 잔이란 주제로 맛집 알아볼 거예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야호. 영원한 밥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행교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여행으로 수다 떠는 요즘은 너튜버로 거듭나고 있는 탁PD입니다. 와, 술 좀 애지간히 막아요. 얼굴에 술이라고 써있어 지금. 자, 언어 위의 천재 오늘 함께 어떠셨나요? 저자 힌트요정 놀고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석입니다. 이 더위를 안 느끼신가요? 이건 일종의 오늘 그 지방을 내려가는데 태풍을 마중 나가는 코스가 돼가지고 우비 삼아 입었습니다. 그럼 이게 방수에 방수. 지금은 이제 더우니까 네네. 뭔가 이제 벗어서 벗을까요? 허리에 이렇게 감는다든가. 벗어야지. 근데 요즘에는 그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다들 저렇게 바람막이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세요. 예뻐요. 바람막이 정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영님이 휴가 기간 동안 세 분이 쓰신 책 읽었습니다. 노 작가님의 화려한 문장력, 다채로운 어휘력, 탁PD님의 이 자세하고 유익한 우리술이 정말 아주 자세하게 써진 읽자마자 술 한 병 주문했던 아우 잘하셨습니다. 또 이우성님 소설 잘 읽기게 잘 쓰시고 평소 맛집 얘기해 주시는 별거 아닌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친근한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책 읽고 너무 대단하신 분들인 걸 깨달아서 갑자기 거리감이 느껴져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거리감. 제 책이 제일 쌉니다. 제 책이 제일 두꺼워요. 양 많이 들어요. 양 많이. 진짜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탁PD 책은 진짜 이렇게 소장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꺼내서 특히 이제 우리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읽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약간 총망라, 총정리? 술자리 화제를 좀 풍부하게 해드립니다. 백서죠, 백서. 맞아요. 네.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그럼 정작 저자가 지금 술로 아주 그냥 망가지고 있어요. 눈 밑에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다 1707 쓰시는 분들 노탁석에서 추천해 주신 맛집 덕분에 모포의 만여행 아이고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못 먹는 모녀가 맛집을 찾아서 다니느라 저녁을 2번이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저 콩국수인가요? 콩국물인 거, 콩물인 것 같고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육회 비빔밥인 것 같고 오른쪽은 소장님 졸복 같나요? 그렇죠? 조선 졸복. 졸복 조선에 조선시대부터 한국에 있는 식당인 거죠. 그렇군요. 거기 같기도 하고. 아이고. 배를 만든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은 여행 가서 먹는 게 제일 기억에는 오래 가더라고요. 그럼요. 이 여행은 뭐 일기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뭐 일출을 보러 가는데 해가 안 뜰 때도 있고. 그렇지. 해가 안 뜰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해가 안 뜬다고. 큰일 났구만. 근데 이제 음식은 배반을 잘 안 하거든요. 그 지역의 맛있는 먹거리와 또 그 지역의 특유의 솜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행의 하나의 재미죠. 특히 노탁석에서 소개한 맛집은 배신이 거의 없다. 그럼요. 진짜 노 작가가 이제 막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리고 또 워낙에 또 소장님 알려주신 식당들은 이미 정말 TV에 수십 번씩 나온 검증된 그런 집들이기 때문에 방송 맛집 확실합니다. TV 속에서 딱 꺼내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아직 이 브라운관의 냄새가 느껴지는. 그렇죠. 이게 전자레인지처럼 TV를 열고 딱 꺼내 띵 소리 나면. 근데 확실히 저희가 3인 3색인 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각자의 개성에 맞고
각자 관심사에 맞는 식당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상당히 다채롭고 취사 선택의 폭이 넓어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방송사에서 모아주겠죠. 뭐. 아니야. 방송사에서 모아주겠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그런 거 봤어요. 우리 허지웅 쇼 오프닝 곡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플레이리스트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노탁석에서 소개해 주시는 이 맛집들, 이거는 뭐 전에도 한번 소개됐었잖아요. 맛집도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그 자기만의 엑셀 파일 작업 시작하십시오. 맞아요. 멋집니다. 자, 오늘 주제 퇴근길 한 잔. 네. 오늘 주제 좋습니다. 가끔씩 그 노 작가 주제 선정에 대해서 뭐 이런 걸 해 하는데 오늘 주제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퇴근길 한 잔은 우리 또 이제 일주일 내내 경무에 시달리다가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이런 건데 지금 이 세 명 중에 두 분이 거의 매일 마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 직장이 집이기 때문에 퇴근하면 바로 집이어서, 그리고 그 김포 운장 중에서 제일 마시기 좋은 술집이 또 저희 집이에요. 그건 그렇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저는 퇴근 후 한 잔을 매일 하지 않고요. 퇴근 전에 한 잔. 조심하세요. 한 5시쯤. 근데 이 주제는 저희가 한 1년 7, 8개월 전쯤에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불후의 주제지. 그럼요. 그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고, 그리고 일단 퇴근길 한 잔이라는 주제를 하면 탁 PD가 TMI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리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너무너무 덥잖아요. 네. 근데 TMI를 녹여왔어. 있어요? 녹여왔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일 마치고 술. 집에 이제 가기 전에 에어컨 시원하는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뭐 한 잔 정도 드시는 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TMI 역사 없죠? 제 원고에 다 녹여왔습니다. 퇴근의 역사가 언제부터 인류는 퇴근을 하기 시작했는가? CNN이 선정한 퇴근 후 마시기 제일 좋은 술 베스트 10. 자,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잠시 광고. 즉석 민원 해결해 드리고 있죠. 뭐 이제 어머님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 어디를 갈 건데 그쪽에 맛집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맛집 정보 필요하신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요, 3부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이 세 분이 식당을 추천해드리고 또 그 보내주신 문자 번호로 단문자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퇴근길 한 잔. 네네. 첫 번째 맛집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츠땡인데요. 가깝다. 가깝죠.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저나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데를 좋아하는 중식당인데, 이 집이. 그러니까 중식당도 여러 가지 세월을 거치면서 변모를 하잖아요, 스타일들이.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캐주얼 중식 펍, 요런 게 좀 유행을 많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메뉴의 가짓수는 대폭 줄이고 좀 세련된 인테리어 속에서 한 잔 마시기 좋은 이런 집들이 늘어났는데, 이 집도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동네 남영동 쪽이에요? 아니면 그 신용산역에서 멀지 않습니다. 신용산역 쪽. 네네네. 그 점심 사실 메뉴 가짓수가 이 집 많지가 않아요. 점심도 식사 메뉴가 한 6가지 정도가 있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브레이크 끝나고 나서는 주점으로 이제 중식 주점으로 변모를 하는데, 메뉴가 한 12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뭐 일단 양이 많지 않아 가지고 골고루 드시기 좋고, 뭐 적은 인원이 가셔도. 일단 제가 맨 먼저 퇴근길 한 잔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메뉴는 오향장육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오향장육이 이런 중식당 중식 펍에서 스타터 시작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차갑게 나오기도 하고,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5가지 향신료를 넣고 간장에다 넣고 거기다가 고기를 졸여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아롱사태를 쓰시는데, 이게 고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옆 주변부를 채우고 있는, 그러니까 대파의 흰 부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채치듯이 잘게 썰어가 주시고, 청고, 총고추, 또 마늘 같은 거 있고, 이 집은 또 고수를 얹어 주시더라고요. 좋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한 점이 올려가지고 드시고, 여기 시원한 생맥주도 팔거든요. 그래서 딱 하면 너무 좋고, 물론 이제 저는 이거 한 잔 마시고 이제 백주로 이제 바꿨습니다만은. 두 번째 메뉴 또 여기서 제가 가장 사실 맛있게 먹은 건 작춘권. 네네네. 싸춘결 또는 뭐 짜춘결이라고도 부르는. 짜춘결. 그렇죠. 뭐 계란말이. 맞아요. 맛있어. 뭐 외국 영어 이름으로 에그롤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뭐 그런 요리가 이제 많긴 합니다만은,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 않고 딱 한 입에 쏙 들어가는데 사실은 손이 많이 가고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맞아요, 안 파는 이거. 집이 많아요. 맞아요. 손이 그래서 안 많이 팔아요. 가서. 네. 아 손이 많이 가서. 네, 굉장히 이게 네. 주문하고도 오래 걸려요. 네, 얇게 묻히죠. 그 위에다 볶은 재료를 다시 넣죠. 그리고 또 튀겨야 네, 돼요. 만 다음에 다시 튀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중식당에서 한창 바쁠 때 이게 이제 자충권, 자춘결 이게 메뉴가 주문이 들어오면 약간 네. 이 공정이 복잡하니까 오래 걸리거든요. 내가 안 지웠구나. 내가 아직 안 지웠구나. 그런 2시 게 이후에 있죠. 됨 이런 그렇지. 그래서 근데 또 역으로 말하면 이게 있는 집은 그만큼 주방의 실력이 좀 검증된. 그렇죠. 아니면 좀 네. 아주 맞아요. 오래된 그런 집이에요. 그런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달걀 지단을 얇게 부친 다음에 여러 가지 채소, 해산물, 그러니까 수륙 양념이 되겠죠. 뭐 표고버섯 같은 뭐 채소류, 그다음에 돼지고기 들어가죠. 또 뭐 해산물 들어가고 그걸 잘 볶아가지고 지단 위에 올리고 잘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잘 말아가지고 그걸 튀겨내는 건데. 아 진짜 예쁘다. 예쁘죠. 달걀 지단의 그 고소함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약간 간간한 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채소들이 어우러져가지고 그리고 먹을 때 이제 잘라서 주시는데 그 자른 단면을 통해서 약간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꽤 한 입에 넣기에 꽤 큰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양이 꽤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요거 드시고 아까 말씀드린 시원한 생맥주나 뭐 백주 같은 걸로 마무리하셔도 좋겠고 하나를 더 먹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닭고기 튀김을 먹고 싶어가지고 유린기로 갈 거냐 라조기로 갈 거냐. 왜 탕수육은? 탕수육도 있었는데 닭이니까. 탕수육은 돼지잖아요. 닭고기 튀김을 먹고 싶었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통 저는 선택을 유린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건 이제 닭고기 튀겨가지고 새콤달콤 소스를 붓는 거잖아요. 근데 라조기 좀 매콤한 거고. 근데 이제 단짠의 매력을 충분히 섭취했기 때문에 라조기로 갔는데 개인적으로 이날 먹은 세 가지 메뉴 중에 제 개인적인 입에는 제일 만족도가 떨어지긴 했어요. 왜? 그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약간 제 입에 조금 과했어요. 약간 그 뭐 짠맛 정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튀김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매콤한 기운으로 입가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알려드리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사진만 봐도 너무 먹고 싶다. 맛있죠. 탕수육도 사진 좀 찍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집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왜 그 중식 가면 여러 명이 이제 나눠 먹는 요리류는 굉장히 양이 많은 집들이 있잖아요. 막 양장피 막 산처럼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메뉴로 건너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중식 다이닝 펍 스타일들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가지고 짧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종류 시켜 먹고. 맞아요. 그래도 이 집은 라족이나 뭐 아까 자충권, 자충결 같은 경우에는 양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 두 분이서 가시면 3개 정도는 거뜬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 가서 또 이 중국술을 시켜서 백주 종류 시켜가지고 하이볼 만들어 먹으면 이 집도 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연땡 있잖아요. 네, 그거를 활용한 하이볼도 여기 있더라고요. 요새 백주로 네. 하이볼 많이 만들어 먹어요. 맛있지. 요즘에 엄청 인기예요. 약간 진짜. 꿀맛이 나요. 예. 그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향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하이볼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지. 그러니까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더라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백주도 도수가 사실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희석을 해서 먹긴 합니다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다. 나 얼마 전에 그걸 봤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하이볼 먹는 걸 봤어요. 이 하이볼 자체가 이제 일본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행했죠. 일본.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막 무슨 브랜드처럼 만들어 버렸지. 장르화 시켰는데 뭐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더 맛있다고? 아니. 이상하다고. 너무 달다. 너무 달.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달대. 토닉을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탄산수를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하이볼만의 특징이 돼버린 것 같아. 우리나라 하이볼은 달어. 근데 이게 이제 탄산수를 써서 맛있으려면 술을 좀 간을 좀 세게 넣고 술 자체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베이스로 들어가는 술이.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물론 이제 그 토닉워터를 쓴 하이볼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간의 더 경제적으로 하면서도 좀 더 이렇게 그 젊은층이 좀 이렇게 주머니 가벼운 젊은층이 즐기면서도 좀 맛을 확실히 느끼게 하려면 사실은 접근성이 좋으니까. 토닉워터를 써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러면 팁 하나 줘요. 토닉워터 대체할 수 있는. 그래 조금 더 쓴다면.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 플레인 탄산수에다가 시럽을 따로 사요. 라임 시럽. 무슨 라임 시럽. 네, 그래서 라임 시럽 같은 거를 이렇게 2대씨 정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짜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원하는 술을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머니가 보내주신 복분자가 있는데 그 복분자 그 이제 복분자 청 그거를 살짝 넣어도 아주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좀 부탁해요. 말만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름 가기 전에 저희 한번 자택 오시면은 제가 보냉병에 좀 가져와요. 알겠습니다. 보냉병에 한번 가져와 볼까요? 보냉병 뭐야? 보냉병.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 더 가도 돼요? 네. 짧게 하나 더 갈게요. 자 소장님. 뭘 딴 생각하고 있어? 네. 짧게. 예. 상암동에 있는 집이고요. 상암동에 직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퇴근길 한 잔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암동 그 업무지구 안에 있는 배땡집이라고 있는데요. 고깃집이에요. 한 번쯤 다 가보셨을 거예요. 유명하죠. 이 지역이 뭐 고기도 굉장히 이 집이 맛있지만 일단은 평양식 냉면을 파는 데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 명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마주친다는 곳인데 여기 일단 고기가 끝내줘요. 일단. 아 그래요? 네, 고기나 그 고기의 마블링을 찍어서 도배하고 싶은 집에 그 정도의 아름다운 색감이 딱 펼쳐지고 진짜 본인 집 인테리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일단 새 전세니까 그건 못하고 시트지로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미쳤나 할 건데 하여튼 근데 이제 고기가 굉장히 맛있고 맛있죠. 일단 숙성육이거든요. 그래서 안심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만족감이 이 집이 약간 가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퇴근 후에 좀 높은 사람이랑 같이 가야 돼요. 퇴근 후 한 잔인데 법카 또래나 후배들이랑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 서너 명이 가서 내 지갑을 꺼내가지고 다 계산하려면 상당한 추리로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보통 회식을 많이 가요. 그렇죠. 회식을 많이 갔어요. 퇴근 후 회식 집으로 아주 굉장히 소문난 곳이고 식사 메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안동식 국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양냉면이 유수 냉면집 못지않은 냉면 전문점 못지않은 그런 맛을 내고 그런가? 그리고 일단은 이 지역의 유일한 독보적인 냉면집이다 보니까 뭐 일단은 냉면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오가면 마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한 잔이 두 잔, 세 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약간 퇴근 후 한 잔 좀 가볍게 가볍죠. 이게 100g에 일단 가격이 가볍지가 않아. 가볍지 않잖아요. 가격이 가볍지가 않아.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 고기의 무게가 가볍게 때려 먹을래 때려 먹을 수가 없어. 대신 이제 좀 높은 사람들 뭐 부장님이 가신다. 그러면 퇴근 후 한잔 하지. 그러면 이 집 이제 뭐 제가 예약할까요? 배땡집. 그다음에 부장님이 다시는 또 그런 소리 안 해요. 이거 좀 듣자마자 약간 비문 같지 않아요? 가볍게 퇴근길 한 잔 위드 부장님. 비문 같지 않아? 얼마나 가벼워? 가벼워 안 가벼워? 문장의 성립이 안 되는구나. 비문이야. 사람의 삶이 그렇게 가볍습니다. 그거보다 뭐 이제 성과급이 나왔다든가 정말 뭐 기분 좋다든가. 마지막으로 오늘 세 분 다 이제 냉면 많이 들리시는데 이 집 평양냉면 진짜 수준급입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어차피 모든 음식 개인의 취향을 타는 거죠. 근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기가 상당히 많고 잘 하시죠. 제 취향은 뭐 다른 쪽이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게 김포에 드디어 본격 평양냉면집이 그것도 초신성 같은 집이 하나 생겨서 그래요. 그건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김포 밖으로 밥을 먹으러 다니긴 해요? 저번에 무교동에 한번 왔어요. 그때 아마 저기 행정기관 사전 신고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수 지역을 벗어난다고. 발목에 뭐 채워져 있다고. 알겠습니다. 자, 퇴근길 한 잔. 우리 오늘 맛집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아까 우리 잠시 얘기 나눴습니다. 중식집에서 주로 마시는 고량주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특유의 향기가 일품인 증류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고량주는 뭘 재료로 만든 술일까요? 한자로 고량이라는 게 이걸 뜻한다고 하기도 하네요. 까오량. 까오량? 중국 발음으로. 중국 발음. 까오량.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보리, 2번 수수,
3번 귀리. 힌트. 이건 뭐 쉽죠. 제가 워낙 이제 백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뭐 나이도 고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량주를 많이 먹는데 이거는 원래 큰 탁자에 앉아가지고 조그만 잔에 자기 앞에 딱 놓고 이게 스스로 따라 먹어야 돼요. 이게 남들 따라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따라 먹으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할 일은 스스로 하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힌트는 이제 수수료를 좀 내셔야겠는데요. 근데 제가 이게 스스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오늘 전반적으로 수수하네요. 수수하다. 뭐 이제 갑자기 그 한숨이 우수수 이렇게. 이거 괜찮다. 마지막에 이게 괜찮다. 역시 한 방이 있어. 이거 약간 마무리 팔로우업이 팔로우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뒤집기 같은. 그러니까요. 좋았어. 그러니까 오늘은 셋이서 통나무 하나 놓고서 계속 도끼.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스의 만마스트로 함께하고 있죠. 노중훈 작가, 특정 PD, 이우석 소장 세 분과 함께 오늘 주제는 퇴근길 한 잔 맛집입니다. 자, 우리 정확한 식당 이름은 방송 중에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우리 홈페이지 노탁스의 만맛 게시판 또 허지웅 쇼 인별그램 또 허지웅 쇼 너튜브 쇼츠 이런 곳에 저희가 이 코너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다 올려놓고 있어요.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코너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9239 쓰시는 분이 고량주 마셔는 봤는데 수수가 주재료인 건 처음 알았어요. 모르는 것도 알려주시는 방송 옹대이시죠.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고. 아까 그 힌트를 듣고 정답을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소장님 힌트를 듣고. 정윤아님이 소장님 티셔츠 아구찜인가요? 딱 걸렸어. 제가 아까 더워도 입고 있었는데 가리려고. 이 겉옷을 입고 있으면은 굿땡인데. 네. 이거 어떻게 왜 저기 주문하면 어떻게 오는 줄 알아요? 포장지가? 몰라요. 그 아구찜 그 동네에서 저기 포장할 때 그 통 안에 넣어가지고 와요. 진짜? 그 플라스틱 통 하얀 플라스틱 하얀색 통. 나름 되게 신경 쓰는 거네요. 디테일이 좋아요. 오, 신기하다. 나 소장님이 직접 만든 줄 알았네. 아니, 제가 속았죠. 뭐야. 어째 싸더라. 자, 오늘 즉석 민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의 즉석 민원도 해결해드릴 건데요. 네. 1308 쓰시는 분의 민원입니다. 네, 대학 동창을 20년 만에 만나요. 와, 진짜 오랜만에 만나시네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기 바빠서 만나기 힘들어서 이제서야 보는데 엄청 기대가 됩니다. 아침 내내 장소 고민하느라 머리가 아팠는데 고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호. 장소는 광화문이고 인원은 7명입니다. 네. 좋은 문자 주셨고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광화문, 무교동, 다동 여기에 지분 이제 그쪽이 아니신데 하루에 한 19시간 그 동네에 계세요. 주민이에요, 주민. 네, 거의. 진짜 이상해. 네. 늘 거기서 술을 드시기 때문에 그 소장님이 안내해 주시는 곳 몇 곳과 더불어서 제가 추천하는 거 2곳 더 했고 마지막으로 식사하시고 혹시 또 모르니까 이 동네 그 광화문 가까운 서촌에 굉장히 사실은 맛있는 칵테일바 위스키바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요. 네네. 자, 우리 1308 쓰시는 분께 이 단문자로 끝번호 1308번호로 지금 다 보내드렸고요. 또 여기 보내드리면서 소개해드린 식당들은 우리 방송 중엔 얘기 안 하지만 아까 올려드린다고 했던 리스트에도 다 포함이 되니까 네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5448 쓰시는 분이 근데요 이 고량주를 빼가리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그게 이제 만주 쪽에 방언이 들어온 건데요. 그래서
백간얼이라고 이제 한자로 쓰고 백간얼.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읽을 때 이제 그쪽이 그 얼 하는 그런 발음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바이걸. 네. 헐. 진짜 전문가네. 전문가네요. 술 백과 수준이요. 그러니까 결국 맞는 거야? 고량주가 그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백주니까. 그러니까 고량주라고 할 때는 이제 고량이 사실 그 장이모 감독의 붉은 수수밭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한자 제목이 홍고량이에요. 홍고량을 우리 말로 이제 붉은 수수밭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고량주라고 할 때는 이제 재료에 초점을 맞춘 거고 중국에서는 보통 이제 백주라고 많이 부르죠. 이제 색깔이 바이주. 징바이주.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희다는 게 투명하다라는 뜻과도 통하기 때문에 그냥 투명한 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야, 처음으로 잘생겨 보여. 처음으로 잘생겨 보여. 오늘 진짜 알코올 GPT 모시고 오늘도 허재용 쇼 한잔하기 좋은 퇴근길 한잔 맛집 편집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자 그러면은 알코올 GPT 바로 이어서 맛집 소개 어딜까요? 네, 그 두 분이 보니까 퇴근 후 한 잔인데 퇴근 후 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주를 신경 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한 잔, 정말 집중해서 가겠습니다. 퇴근하면 배가 안 고픈가? 배고프지. 뭐 그거보다는 일할 때 뭐 먹는데 좀 더 술에 집중할 수 있는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용산구 녹사평 쪽에 있는 남 땡땡땡땡. 네. 뭐 땡땡이다. 그냥 뭐 남산 땡땡땡. 네, 남산 땡땡땡. 남산 땡땡땡. 이란 집이고요. 여기가 굉장히 여러모로 좀 독특한 집입니다. 일단 이 집을 만든 사람이 전통주 소믈리에인데 미국인이에요. 근데 우리 전통주 소믈리에. 전통주 소믈리에. 미국 전통주가 아니고. 미국 전통주 아니고. 희한하네. 2018년에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건 법원 파셔야 되는 분 아니에요? 우리 술을 판다고? 법원 그렇죠. 앞에서. 네. 그래서 이분이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 더스틴이라는 분인데 미국인인데 한국 생활 지금 17년 차고요. 원래는 그 한국에 이제 역사를 공부하러 왔대요. 그래서 2006년에 서울에 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마시기 위해서 친구한테 술 빚는 노하우를 배웠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공부하러 보내놨더니 공부하라고 술이나 그냥. 근데 이제 이 집이 가보면 80여 가지의 전통주가 있어요. 대단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우리 건 전통주 종류가 그렇게 돼요? 훨씬 많죠. 사실 지금 전통주가 굉장한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화가 이 정도의 붐을 맞이하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역사의 산 증인이 되시는 거고 굉장히 그 행복한 어떤 덕질할 수 있는 주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80여 가지의 전통주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그 중에 60가지를 잔술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약간 방식은 미국식이네. 그렇죠. 잔술이 있어.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왜 우리 전통주가 다 병 단위로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일 안타까워했던 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이제 초록병 소주나 희석식 소주, 이제 그 좀 큰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좀 굉장히 일반적인 막걸리 그거 말고 자기 취향들을 잘 모르더라. 그랬는데 이제 뭔가 좀 약간 고가의 우리 술을 병째로 시켜보고 그게 조금 자기랑 안 맞으면은 야 나는 역시 안 맞아 이러면서 다시 이제 외국 술로 돌아가더라. 나는 전통주 안 맞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여기 와서 요잔 부담 없이 마셔보면서 자기 취향을 좀 찾아라. 라는 취지로 이제 여기를 만드신 거예요. 아니 전통주도 샘플러를 주는 집들이 있긴 한데 여기는 무려 60여 가지를 잔술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엄청나네. 이게 완전히 아메리칸 스타일로 바꾼 거예요. 미국인이니까. 미국인이 알려주는 우리 술의 참맛. 늘 먹던 걸로 딱 그러면 이제 주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여기에 갖춰놓은 술들도 한 가지 술이 이제 다 팔면 똑같은 술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31가지 500가지 아이스크림 중에서 31가지 준비해 놓는 그 집 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면은 자기 취향을 잘 모른다. 그러면 뭐 이제 이분이 계실 때도 있고 이분 밑에 다른 소믈리에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근데 그 풍경이 웃기겠다.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저는 전통주가 너무 궁금해요. 이분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남도 우리 술 품평하러 갔을 때 이분도 심사위원으로 오셨거든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진짜요? 네. 희한하다. 희한해. 이 저
허지웅 씨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한국 와서 말술을 배워. 그리고 이 한국 지금 그 우리술 관련한 문헌이 다 한자로 돼 있고 예. 어려운 용어가 많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늘 공부해 가면서 자기만의 술을 또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남산 땡땡땡에서 네. 자기만의 소주를 직접 증류하기도 해요. 대단하다. 그래서 이분이 또 기분파야. 그래서 가서 기분이 자기가 좋으면 제가 이번에 만든 60도짜리 소주인데 한번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야. 오늘은 매상이 잘 나와서 한산 소곡주 제가 한 잔씩 다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한 잔씩 다 돌아가. 그런 걸 하시는 분이야. 멋있어. 어쨌든 이제 이분이 계시거나 이분 이제 직원도 다 소믈리에거든요. 계시면은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자기는 취향을 잘 모르겠으니까 추천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자 그럼 단 쪽이 좋으세요? 좀 약간 덜 단 쪽이 좋으세요? 아니면 약간 새콤한 쪽이 좋으세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더운 날이니까 아니면 추운 날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이분의 취향을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그렇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술 리스트랑 대조를 해서 매칭을 완벽한 한 잔을 찾아드립니다. 여기서. 대박이다. 야. 음식은 어때? 음식. 그래서 음식도 여기가 이제 컨셉이 어쨌든 술에 좀 집중하자잖아요. 그래서 군것질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간단한 핑거푸드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좋다. 술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속배려. 누룩 소금에 찍어 먹는 뭐 편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닭발 무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불란서 돼지라 그래가지고 약간 불란서식 샤키테리를 약간 이제 그런 이름으로 또 제공을 합니다. 난 그거 궁금하다. 맛있겠다. 네네네. 지금 요 사진 나오는 게 지금 불란서 돼지, 오른쪽에 있는 거. 네. 맛있겠는데? 네. 그래서 요런 이제 간단한 안주들과 함께 자기의 그 우리술 취향을 탐험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저게 지금 밥 먹고 가야 돼 이거. 저게 바게트에다가 네네네. 돼지에다가 샤큐테리. 샤큐테리? 샤큐테리. 샤큐테리가 뭐야? 육가공품. 네. 그 돼지 그러니까 불란서 편육. 돼지 프랑스 돼지 가공육 있고 네네네. 그 사이에 까만 게 뭐예요? 무화과잼. 네. 뭐가?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어. 소장님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밥 먹고 가야 돼. 소장님이 지금 이 남산의 술집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마음에는 드는데 부대찌개 한 그릇 먹고. 근데 저는 아까 오양 장류, 오양 냉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술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음미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불판이 있고 계속 구워야 되고 뭘 뒤집어야 되고 이런 건 정신 사납잖아요, 사실은. 난 오늘 다 그런 집인데. 그렇죠. 퇴근 후에 배 안 고파요. 근데 그런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차가운 요리나 아니면 핑거푸드류의 양이 많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 점 먹을 수 있는 이런 집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시간 여유 생겨서 같이 먹으러 가서 고기를 구웠어요. 고기를 계속 굽고 먹고 나오면서 생각하면은 뭐 대화를 하긴 했는데 계속 그냥 고기 굽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왜냐면 이게 또 타면은 타박 듣잖아요. 굽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내내 뭐 하다 온 거지? 이런 느낌 들기도 하고. 지금 다 구워주는 집이에요 저는. 조장님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얘기하면 돼. 알았어. 자 우리 다음 번 찍고 보겠습니다. 소장 하실래요? 네. 하세요. 먼저. 광주 수안지구라고 거대 신도시가 있습니다. 광산구 쪽에. 광주 광역시인 거죠? 네네네. 광주 광역시. 광역시 그러니까 광주 안에 수안지구. 저기 백조랑 이름 비슷한데 수완지구라고 있어요. 수완지구. 여기 가면 일단 여기가 대신도시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심부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방향에 맞는 사람끼리 한잔할 수 있는 좋은 집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 맛집들이 쫙 몰려 있는데 그 중에 냉땡집이라고 있어요. 냉땡집. 지리산 흑돼지를 기본으로 하는 좋은 집인데 좋아. 고기가 여기 당연히 숙성이고요. 이거 구워주는 집인데 여기에 굉장히 맛있는 게 냉갈매기 통갈매기살이 있어요. 통갈매기살. 뭐 흑돼지 모듬도 있고 통갈매기 갈매기 하나를 이제 떼어가지고 가로막이잖아요. 네네네. 아주 길쭉하게 두툼한 거를 통째로 구워요. 그다음에 뚝뚝뚝 썰어서 요즘 돼지고기는 완전 바싹 안 익혀요. 맞아. 네. 미디움으로 먹어도 돼. 촉촉하게 육즙 팍팍 터지는 물풍선 같이 육즙 풍선 같은 그런 갈매기살을 드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기본적으로 딱 이제 고기도 진짜 두툼하고 좋은데 그 전에 딱 가면 이제 주변 곁들임이 무료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옛날 분홍색 소세지 전을 육전처럼 직접 구워줘요. 달걀물에
옆에다가 쿠커를 넣고 육전의 아주 대중화 버전이죠. 육전은 비싸니까 분홍빛 소세지를 바로 이것도 직접 먹으면 맛있어요. 이제 육전을 싸게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거는 이제 어렵지. 불가능하죠. 그렇구만. 퇴근길 한 잔으로 그 부장님이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것도 주고요. 일단 묵은지를 한 포기씩 줍니다. 네. 광주 아닙니까? 네. 남도식 김치를. 야. 그래서 이 묵은지가 요모조모 쓸모가 있는 게 돼지고기랑도 굉장히 궁합이 잘 어울리고요. 당연히. 나중에 밥을 볶아 먹으면 돼요. 그럼 김치볶음밥이 됩니다. 소장님 오늘 소개하시는 건 그냥 좋은 고깃집인데? 아니 소장님 오늘 소개하신 건 오늘 이상하다. 퇴근 한 잔이잖아요. 여기는 퇴근은 부어라 마셔라 집이야. 아니라 퇴근을 안 하면 안 팝니다. 뭔 말인지 알겠다. 당신 퇴근이야? 그래서 지금 출근인데요. 오늘 안 팔아요. 소장님이 사실은 늘 술을 계속 마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사실은 낮술도 많이 하시고 네. 밤에는 거의 뭐 안 두 먹는데. 군데 가시고 그러니까 이 퇴근 후 한 잔이라는 말에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주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한 거야. 잔에 무슨 시기가 있냐 시간이 그럼요. 저 특정할 수 있느냐 늘 마시는 거 이거를 아니냐. 지금 이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야. 아니, 퇴주자는 진짜 어쨌든 소장님은 퇴근은 부어라 마셔라 집들이야 돼 보니까. 그냥 내가 그 좋아하는 집 퇴근을- 소개해야지. 그러면 딱 한 잔만 먹고 간다고요? 그럴 걸 왜 퇴근을 해? 야근을 하지. 근데 좀 전에 그 사진 본 그 지리산 흑돼지의 단면 있잖아요. 두께 봤어요. 상당히 좋아 훌륭해 그 보인다. 선명한 분홍색 진짜로. 보셨어요? 그 비계 수분율이 낮아서 굉장히 쫀득쫀득한 탄탄하지 예. 맞아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잠깐만 좀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요즘 돼지고기 진짜 덜 익혀도 돼요? 그럼요. 예전에는 돼지고기의 또 사육 환경이나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 과정이 조금 이제 예전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탈도 많이 났는데 요즘은 제가 한돈 자조금 명예 홍보대사잖아요. 가끔 이제 그게 티가 나는데 그래서 거의 소도 많이 대부분 드시는 것 소만 같은데. 얘기하지. 예. 계속 소 아까 칭찬하고 육전 얘기하는 거 봐요. 돼지고기 별로라고 그러고. 소 모임 때는 소를 먹고요. 돼지 모임 때는 돼지를 먹는데 아니 이거 소세지 얘기를 하면서 육전과 유사한 형태다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거 분홍 소시지 부친 게 맛있어 보인다. 되게 맛있다. 이것도 원래 직접 해야 맛있어요. 그냥 반찬으로 나올 때도 맛있지만 기름을 되게 바로 넉넉하게 옆에 해가지고 계란이 튀겨지듯. 바로 옆에 저 쿠커를 놓고 바로 해주니까 맛있겠다. 그래서 이걸 드신 다음에 이건 너무 부드럽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쫀득쫀득한 그 지리산 흑돼지 모듬이랑 그다음에 통갈매기살. 통갈매기살 그게 아주 예술이에요. 여기 떡볶이도 주네. 네. 알겠습니다. 퇴근길 한 잔의 개념을 모르시는 소장님 맛집까지 알아봤고요.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볼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이것도 정말 퇴근 후 한 잔에 완전 특화된 그런 집이고요. 영등포가 사실 뭐 아주 오랜 역사가 있는 곳이지만 이렇게 굉장히 힙한 곳을 찾기엔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이제 오래된 네. 집들도 많고. 근데 저도 이제 요 얼마 전에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약속 시간보다 좀 먼저 가가지고 좀 헤매다가 정말 아주 그냥 약간 삭막한 그런 주변 분위기에서 아주 오아시스처럼 이 집이 나타나는 거를 목도하고 이 집은 꼭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저기 백화점 뒤에 있는 네네. 골목인데 맞아. 그 타임스퀘어 근처에 이 땡땡땡 집인데요. 이 땡땡땡. 네네. 근데 이 영등포가 사실 맥주랑 연관이 깊더라고요. 여기에 맥주로드 존재하는 거 아세요? 맥주 로드요? 맥주로드. 영등포에. 진짜로? 왜냐하면은 몰랐어. 1933년에 우리나라에 맥주 회사 처음 생겨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양대 산맥이었던 대일본 맥주와 기린 맥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조선 맥주와 소화 기린 맥주라는 걸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도 존재하는 그 맥주 회사의 전신이 되는데 이게 다 영등포에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 가지고 그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 회사들이 옮겨 나간 다음에 거기 공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아직도 그런 조형물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맥주 로드가 존재하고 좀 독특한 맥주집들이 많거든요. 몰랐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개방감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큰 집이 아닌데 꽤 큰 집처럼 보이고 앞쪽으로 이렇게 비닐 그 포장 같은 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름이나 겨울에도 좀 개방감을 느끼면서 술을 마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퇴근 후에 배고프다. 이 집 피자 맛있습니다. 일단 피자가 맛있고. 피맥. 네네네. 그래서 뭐 찌개 먹고 갈릭 바베큐 치즈 피자, 파이브 치즈 피자, 폭탄 페퍼로니 치즈 피자,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 위해서
청양 페퍼로니 피자 어허. 그런 게 있거든요. 피자집인데 거의? 아니 1차 후 한 잔인데 1차 후. 이걸 2차집이에요. 2차집. 아니 근데 여기가 사실 그 퇴근 후 한 잔이라는 개념에 제일 잘 맞는 집이긴 맞아.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걸 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또 수제 맥주를 갖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탭에서 나오는 맥주만 뭐 그 메뉴판이 꽤 실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전통주 쪽으로 가기 전에 이제 맥주 나름 또 그럼 마시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통풍.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엊그제 같다. 미안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름을 대표하는 아주 시원한 라거부터 이 집에 전 이건 이 집에서 처음 봤는데 메밀 포터가 있어요. 메밀? 네네. 그러니까 메밀 향이 나는 그 포터 맥주가 있습니다. 포터는 흑맥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메밀을 좀 부재료로 넣어서 이제 약간 이걸 이제 살짝 그 로스팅을 해가지고 흑맥주로 만든 거. 굉장히 구수하죠. 어떤 느낌이에요? 메밀. 그러니까 일단 흑맥주인데, 그러니까 흑맥주는 좀 쌉싸래하고 진한 맥주. 그러면서 이제 메밀의 약간 좀 서늘한 향 그런 게 나는 고소한 그런 아주 진한 맥주보다 조금 가벼운 느낌 좀 있잖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정말 애정하는 장르인데 그 헤이지 IPA, 그 뉴 잉글랜드 IPA라는 장르가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미국의 서북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만드는 그런 그 인디아 페일 에일 한 종류인데 딱 보면은 이거 오렌지 주스 아니야 할 정도로 색이 굉장히 불투명한 그 오렌지 약간 노란색이 나는 그런 맥주인데 마셔보면은 굉장히 그 미국의 어떤 느낌이 강한 아주 시트러시하고 굉장히 과일 향이 많이 나는 그런 맥주거든요. 시트러시. 네네. 그래서 미국의 막걸리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과일 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집에서 그 헤이지 IPA 그 정확한 브랜드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이 집도 그 사장님이 계속해서 그 맥주를 그 메뉴판을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맥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범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피넛 버터 흑맥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니치한 거죠. 내 사랑은 이 정도로 그냥 풍부하고 풍성하다. 근데 설마 맥주에 진짜 피넛버터를 넣은 건 아니겠지? 피넛버터 향이 나는 그런 흑맥주죠. 그런 아주 독특한 맥주들을 갖춰놓고 있는 여기 맥주는 한번 가봐야겠네. 대표님이 매달 맥주를 선정해서 맥주 메뉴판이 변경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또 드라마 촬영지로도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야 오늘 좋은 거 많다. 퇴근길 한잔 맛집 이거는 우리 주기적으로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퇴근합시다 우리. 소장님은 그 주제를 잘 파악하고 끝까지 개념을 못 잡고 있어요. 끝까지 퇴근길 한잔 나중에 알아오세요. 네 퇴근하고 영등 보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요? 영등포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 돌발 퀴즈 정답 2번 수수였습니다. 1210-7656-9239 쓰시는 분들 축하드려요. 선물로 오리 스테이크. 오리 스테이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겠다. 맥주랑 잘 어울리겠다. 왜 무서워 오리 스테이크 왜? 아니 제 덕이에요. 저기 좀 이거 이제 힌트 제가 냈으니까 제 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또 유동근 작가, 탁재현 PD, 이우석 소장 세 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알아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눠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고요. 신청곡 제목만 써서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조만자님, 여기는 대구입니다. 남편이 매일 교통정리 봉사활동 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날씨가 37도라서 아스팔트 열기 때문인지 신었던 구두가 도로에 떡하니 붙었다고 하네요. 자동차 열기에 그늘이 하나 없이 고생하는 우리 남편 강성만 씨, 웅디가 응원 좀 해주이소. 야, 이 참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네요, 정말. 이 강성만 님이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실까요? 아내분이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네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떤 뭐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막 요즘 진짜 막 녹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밖에 주차한 차들 같은 경우는 뒤에 우리 저기 깜빡이 라이트 들어오는 곳 있죠? 빨간색 플라스틱 부분. 거기가 다 녹았어요. 밖에 주차한 차들은. 막 다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신고 계시는 구두가 도로에 붙을 수 있죠. 아이고, 조심하십시오. 김지혜님, 잠시라도 시원해지길 바라면서 진우의 엉뚱한 상상 신청해요 하셨고, 천생연분님께서는 한여름 시원한 겨울 노래 김민종의 하얀 그리움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 두 곡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혜미님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눈이 오는 상상을 하게 되네요. 즐거운 상상 하셨는데 막상 눈 오면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예, 오늘 지금 8월이니까 4개월 4달 후는 지금 우리 파카 입고 있어요. 두꺼운 옷 입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고 보면은 사계절 뚜렷한 게 좋다고 말한 사람 뒤로 나가서 앞으로 나라냐고 계세요. 아이고 참. 김지은님, 하루 종일 육아하느라 집에만 콕 박혀 있다가 오늘은 월차를 낸 남편과 함께 잠시 공원에 나왔어요. 아무리 폭염이라지만 진짜 오랜만에 바깥 공기 마시면서 허지웅 씨 들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나른한 오후에 육아 동지인 웅디, 오늘도 고맙습니다. 졸지에 육아 동지까지 제가 됐군요. 영광입니다. 너무 힘들지 않나요? 참. 그래도 월차 모처럼 쉬는 날 집에서 자고 싶을 텐데 남편은 참 착합니다. 그쵸? 여건 되면 맛있는 거 드시고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김경애님은 6학년 꼬꼬미 아들이 어느 날 일본어가 배우고 싶다고 몇 달 졸라서 학습지를 시켜줬더니 2-3달 만에 이젠 문장으로도 말할 수 있다고 어깨를 으쓱거리네요. 잔소리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알아서 척척합니다. 역시 뭐든 간절해야 하나 봐요. 말씀 주셨어요. 스스로 관심 가지면 더욱더 그렇죠. 아마 뭔가 일본어를 알아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뭔가의 취미가 붙은 모양이군요. 뭘까? 이승태님이 신청하셨습니다. SES의 달리기. 왠지님이 신청하신 곡 띄워드렸습니다. 로이킴의 그땐 헤어지면 돼. 신청곡 들으시면서 멍 때리고 창밖 보고 있다가 좋아서 배지씨 웃고 있어요 말씀 주셨어요. 잘 들으셨죠? 위에 것도 오현진님 거고. 그래요. 자기 사연과 신청곡 방송 나오면 기분 좋죠. 그래서 많이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신청곡들 평소에도 다른 분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 허지웅쇼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초대석 코너에선 지현우 씨가 속해있는 밴드죠. 사거리고 오빠,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들으시라고 선곡했어요. 투첼로스의 왕자의 게임 편곡한 버전입니다. 왕자의 게임 메들리. 이 곡 들으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올게요.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신호 최영균,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